두 번째 연자는 질병관리청의 건강위의 대응관으로 계시는 주은희 국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따 지정 토론 때 본인 직접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 조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맡은 주제가 전세계 코로나19 변이주와 백신 부작용 감시와 대책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집단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플랫폼, 현재는 바이러스 벡터 또 한 가지 유전자, 특히 mRNA를 이용한 지금 백신이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월 달부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이제 얀센, 모더나에서 4가지의 이제 백신이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개발돼서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아니라 다 긴급 승인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이상 반응의 모니터링, 그리고 이걸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굉장히 국민 건강과 안전한 그런 부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응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주를 이야기하면 초반에 저희가 아마 올 영국, 그 다음에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가 일단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WHO에서 1월 달에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면 벌써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주들이 넓게 전파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ECDC에서 발표한, 아마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우려할 변이주, VOC Variant of Concern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를 일단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VOI 같은 경우는 현재 8가지 정도가 일단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제 변이주가 19개인데 아마 지금 베트남, 즉 인도와 영국의 일단은 컨비네이션이 된 변이주까지 치면 아마 20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영국, 남아공, 브라질 하다 보니 이게 이름이 있으니 지역에 대한 문제가 스티그마가 생겨서 아마 이 부분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게 계속 그리스 문자를 일단은 아마 붙여서 네임명을 바꾸고 있어서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변이 현황은 현재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한 거에 보면 현재 누계로는 9,952개를 해서 거기에 한 16%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고요. 아마 영국이 1,317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남아공,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보다는 계속해서 아마 인도 변이주가 조금 들어오고, 현재 강세는 영국 변이주가 지금 강세입니다. 의상 반응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보면 이제 신고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좀 더 강화가 되었고, 인과성 평가는 어떻게 좀 더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국가 보상 체계는 얼만큼 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계략도입니다. 즉 이상 반응이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상 반응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인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사실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인과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다가 보니 이상 반응이 숫자가 늘고, 그리고 이게 대해서 좀 저희들이 빨리 인과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에도 전문가의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일단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지자체와 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구축을 했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은 현재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가나 여기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면 저희가
그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이었는데 현재 30만 원 이상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렸고 일단 모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일단 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자료를 주간 보고서, 아마 월간 보고서, 그리고 국외 현황 이런 거를 다 해서 저희가 누리집에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브리핑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인데, 사실 이상 반응이 에들버스 이벤트라고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상 반응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후 아무튼 하고 나서 모든 이벤트는 사실은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인과성에 관여 없이. 그렇지만 저희 감염병도 예방관리의 2조의 18조에 의하면 조금 아무튼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 인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과성을 띈다는 좀 오인할 수 있는 일단 말이 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에드버스 이벤트 특히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약간 인과성 없이 모든 정보를 좀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앞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인과성에 대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부작용이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게 인과성과 관계가 없지만 이 부작용은 백신으로 인한 아까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과성이 있는 반응. 보통 예방접종 백신들은 주사 부위가 통증이나 발적 있는 국소적 반응과, 그리고 이제 접종 후 바로 이제 2, 3일 내에 나타나는 발열과 근육통, 오한 등은 전신적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드 이펙트로 이렇게 정리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용어의 정리입니다. 애들버스 이벤트, 애들버스 리액션.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애들버스 이벤트 팔로우 이뮤나이제이션이지만 여기서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발열이라든가 아까 중에 주사 부위 아픈 것은 모든 것이 애들버스 이벤트 팔로우 이뮤나이제이션이지만 아까 현재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경우는 아마 스페셜 인터레스트에 대한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리어스와 사실 시비어리티가 굉장히 이것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사실 심플한데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시리어스 이벤트라는 거는 사망부터 시작해서 중증 내진 중환자에 입각한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선천적 결함, 특히 임산부가 접종했을 때는 그런 거는 시리어스 이벤트라고 하지만 시비어리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어떤 그 증상에 대한 강약인데요. 특히 이제 발열을 시면은 발열은 사실 시리어스는 아니지만 발열이 예를 들면 미열일 수도 있고 39도 이상 그 고열이어서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고열은 또 시비어리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제가 중증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발행해서 사실 시리어스 이벤트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시비어리티로 일단 오인을 해서 이게 현재는 시리어스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가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 용어를 변경을 했고 아마 시비어리티의 중증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한 강약은 다르게 일단 저희가 정리해서 현재 이상 반응 관리 지침에다가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후생성에서 항상 이 그림이 조금 누구든지 조금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아마 후생성에 있는 그 일본판을 약간 한글말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상반응 의심신고 대상자는 보고 대상 기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접종에 의한 효과, 그 면역을 하다 보면 그 예를 들면 감염 예방 효과라든가 발병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라 저희가 바라는 사실은 그 백신의 원하는 효과인데 바라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반응, 그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 아까 그 알레르기 증상이라든가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었다거나 아까 전신 발열하고 근육통 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상 반응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이제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는 우발적 사건도 사실은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접종을 했는데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생겼다. 그리고 뭐 접종 후 다음 날 요리 중에 칼로 손가락을 잘랐다. 그래서 그 접종 다음 날 보행 중 사정과 접촉에 부상했다는 이런 것도 사실 보고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요. 어지럽다 보니까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것도 보상해달라.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이 이상 반응의 신고에 대한 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제가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는 더더욱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우발적인 인간관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판단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접종 다음 날 발열, 뭐 이거는 할 수 있고, 백신 접종 다음 날 응급 상황, 아까 저희들이 갑자기 대동맥 박리가 생겨서 급사한다거나, 예. 그리고 백신 접종일 밤에 이제 지병이 악화되어서 이번 천식이나든가 호흡 부전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38도 이상 고열이 아니면 접종을 하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이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하고 나서 며칠 뒤에 굉장히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 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사망했을 때 이렇게 다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일단 이런 것도 받기는 받지만 나중에 이제 인과성을 판정하고 보상을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 반응을 넣어야 되고 인과성이 있는지 해야 될지,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피접종할 생긴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질병이나 증상이어서 이 부분 어디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보고가 이게 지금 다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목적은 아무튼 백신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모든 걸 제가 사실은 받아서 이거 부작용인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이제 백신 품질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백신 보관이나 취급 때문에 백신이 이제 변성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백신 접종의 오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상 반응도 사실은 이런 거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자 사실은 신고를 받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상 반응 생기면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신고가 기반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의무는 현재 그 의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감염병과 같이 지체 없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황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의료진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시 예방 접종으로 지금 코로나의 정리는 아나필락시스라든가 국소인화 반응,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해서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신고하면 보건소가 이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가 의사에게 신고를 독려해서 저희가 받는데, 혼돈스러운 본인이 바로 신고해서 우리 쪽으로 이게 등록이 된다고 좀 오인을 하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사가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어서, 현재 이제 보건소가 의료기관 확인하는 사항을 놓고 의사가 신고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방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코로나19는 조금 더 많이 저가했습니다. 의사가 있는 기관, 그 접종 방문 접종팀, 또 의사가 없는 아까 요양시설, 그 지약시설 개통, 그 다음에 이제 접종 받으신 분들이 직접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을 분석해서 일단은 릴리즈하고 어떤 게 많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을 백신별로 현재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접종, 없는 접종, 물론 의사가 있는 데는 의사가 일단은 접종을 하지만 아마 요양병원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담당자를 넣어서 몇 명 정도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더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 의사가 없는 곳도 집단시설 종사자나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관 담당자를 지정해서 몇 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위탁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문자 발송을 해서 저희가 애진표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분들은 또 문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주간 보고서에 보시면 모든 예방접종을 다 해서 이렇게 리스트화 시키고요. 여기는 사실 인과성과 관계는 상관없이 어떤 질병이 있고, 아마 영국에서도 이 부분의 케이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기별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더 많은 질병이 여기는 다각도 있습니다. 뭐 아까 현재 저희가 한때
문제가 되었던 그 바자이널 브리딩 하열이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신고 체계에 대한 그 신고 서식이 법적 서식이어서 좀 더 저희가 서식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신고 서식의 좀 한계점 때문에 영국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 다양한 그 질병 징후를 지금 수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혼돈되는 거는 신고를 하고 이게 등록이 되면 다 인가성이 인증이 된다고 하셔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좀 보고토록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해서 신고 현황을 주는데 신고 현황이 약간의 문제가 될 때마다 이게 약간의 신고율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약간 플락츄에이션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럽에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의 문제된 간호사 두 분의 그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 3월부터 문제가 되면서 이게 과연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인가? 그래서 계속 국가마다 이걸 관심 있게끔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국은 세계보건기구가 TTS로 명명을 4월 16일 날 했고요. 그리고 아마 EMA가 4월 7일 날 결국 부작용으로 등록되면서 나중에는 얀센까지 특히 즉 바이러스 벡터,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백신은 TTS가 일단은 정리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 4, 5 한 3개월간 계속해서 이 질병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TTS라고 정리되었고 대신 mRNA 백신은 괜찮다라는 걸 지금 잠정 결론을 내었습니다. 현재 주목할 지금 이상 반응은 심근염입니다. 4월 이스라엘에서 지금 화이자 접종을 가장 많이 한 국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 4월에 연이어서 두 번째 화이자 접종을 많이 한 미국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계속 화이자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EMA에서 문제 제기해서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고 아나운스를 했고 그 뒤이어서 미국에서 5월 17일 날 mRNA 백신을 보니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 WHO에서 5월 달에 5월 26일 날 그 화이자 접종이 아니라 아마 모더나까지 접종하는 거에 대한 마이오카다이티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아마 케이스 데피니션을 정리해서 브라이튼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 상관관계가 있대서 인과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시간적 선후관계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게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 항상 상관관계, 인간관계 필요 조건이지 이게 이꼴이라는 거 아닌 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은 인과관계 확인된 정 상황이고 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가나 알고리즘에 대한 4단계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 평가를 뒷받침 5가지가 일관성과 연관성, 강도, 특이성, 시간 관계, 생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인과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반응 조사와 인과성 평가의 목적은 이게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이 백신 문제인지 접종 과정인지 우연히 발생한 건지를 확인하고 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중증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클루를 만드는 게 이런 조사와 인과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NIP 국가예방접종과 다른 거는 이제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한번 1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평가를 해서 좀 빠른 조치를 하자고 해서 추가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피해 조사반과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가 거의 대부분 다수를 차지합니다.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왜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의학자가 필요하냐고 했는데 아마 피해 조사반은 그 임상이 내지는 법의학에 들어가는데 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제 예산에 대해서 보상이 어떤 경우는 그 보상의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비보험인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일단 인과성을 한 번 더 큰 폼도 짓지만 보상을 전액 보상이냐 아니면 일부 보상이냐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까지 같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 평가 4단계에서는 적격성 평가, 체크리스트 확인,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 인과성 평가 분류라고 해서 적격성이라는 거는 이제 백신을 정말 저희가 정말 그 조사를 하고 이게 이거의 원인인가에 대한 가설을 만드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상 사례와 백신 확인과 유효한 진단을 했는지, 그 사례 정의에 부합한지를 일단은 만들고 A 백신이 B가 원인이었는 걸 2차 접종이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다른 원인의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백신의 인과성이 있는지, 제품, 품질, 오류, 불안 여기에 대해서 다 체크리스트를 사실은 부분이 없더라도 각각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체크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적합한 정보가 확보가 되었으면 이게 백신과 일관된 인과관계인가, 규정이 안 돼 있는가, 그리고 일관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 정보가 너무 한정이어서 판정 불능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 이게 나온 걸 가지고 평가 분류를 저희가 이제 강력한 증거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냥 부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은 미분류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 인과관계가 그 미결인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WHO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 공식적으로는 1번에서 사실 5번까지가 있었고 1, 2, 3번은 보상을 했지만 4, 5는 아닌데, 현재 또 그 코로나에 달라진 게 백신과 예상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4-1입니다. 워낙 이게 신규 백신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추가가 되고요. 아마 TTS도 맨 처음에 4-1로 가서 4-2가 되고, 현재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아뎀이라고 그 급성 가동성 내촉 수염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요카다이티스도 4-1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길리안 바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4-1로 아마 분류가 되면서 뒤에 이제 그 인과성은 인정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향후에 인과성이 판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망 사례에서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5대 추정 사인을 보면 혈액성 심질환, 폐질환, 급성 심질환, 폐렴, 뇌졸중, 그다음에 중증이도 뇌졸중, 폐혈증 이런 심근 폐렴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전문가 판단해 보면 80대 어르신이 갑자기 세시구나, 기저질환이 등등. 근데 대동맥 파열, 고혈압, 뭐 50대 질환 대부분 이게 갑자기 고혈압만 있었는데 멀쩡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대동맥 파열이라든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파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뉴로로틱 심톰이 이제 문제인데 뉴로틱 심톰은 적어도 한 4일 정도 지나야 나오는데 뭐 접종 후 10시간 만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팔다리를 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척수염이 생겼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병리학적으로는 절대 1시간 만에 그렇게 뉴로로틱 심톰을 일으킬 수가 또 없다는 게 또 전문가여셔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좀 다른 사유로 일단 추정을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이상 인과성에 대한 지원은 이거는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해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예요. 시간을 너무 초과해가지고 아마 뒤에 슬라이드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저희가 인과성 인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현재 바뀐 거는 30만 원 미만도 경증 사례도 보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인과성이 불명확한 것은 인과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가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맥시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그렇지만 이 인정과 불명확한 경우도 아닌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복지나 전자적 의료비로 그분들이 진료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을 보다 보면 아까 중에 1, 2, 3번에서는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이제 4에서는 4-1은 의료비 지원, 보상은 아닙니다. 다시 4-2 같은 경우 5번에는 사실 해당 사항은 없지만 기존의 복지에 대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든가 긴급복지기금을 일단은 잘 지원받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8년 WHO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이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체계에 대한 범위는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호주는 인과성은 평가나 보상을 하지 않는 국가도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백신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자 해서 가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하지 않을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것으로 시간을 좀 오버했지만 아마 간략하게 왜 신고를 해야 되고 인과성 평가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 이상 반응 보상은 신뢰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단은 좀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상 반응의 보상에 대해서는 신뢰 책임보다는 아마 이게 과거에는 백신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더니 그러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이 백신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좀 개발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으로 무과실주의로 해서 아마 해당 국가가 이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지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은희 국장님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지금 이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아뎀이라든가 마요카다이티스, 길리안-바레 신드롬도 현재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만 원 미만은 원래 예방접종에서 보상을 안 했지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예방접종을 하신 의료진께서 신고를 해주셔야지 자료를 모으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